마스크를 잠시 내려주시겠어요? 그 순간 강민혁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낯설지만 익숙한 눈빛, 어딘가 익숙한 얼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이 그의 앞에 있었어요. 여성이 마스크를 내리는 순간 25년 전 사라진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강민혁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떨어진 펜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강민혁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거대 기업 H그룹. 이곳의 새로운 회장이 된 강민혁은 오늘도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5살 때부터 기업인의 후계자로 키워졌던 그는 온 삶을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바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오른 지금 그의 마음은 예상과 달리 기쁨보다는 책임감과 무게로 가득했죠. 회장님, 신규 채용 관련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민혁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서류 더미를 받아들며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내가 직접 마지막 검토를 하겠소. 강민혁은 H그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원석 전 회장은 여전히 그의 능력을 의심하며 모든 결정에 간섭하려 했지만 민혁은 자신만의 색깔을 그룹에 입히고 싶었어요. 특히 새로운 인재 발굴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류 더미를 하나씩 검토하던 강민혁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서아린이라는 이름이 적힌 이력서.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묘하게 떨려왔어요. 서아린.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어머니 서지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그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강민혁은 서아린의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24. 계산이 맞았어요. 그가 서지훈과 헤어진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나이였습니다. 강민혁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확실했어요.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비서의 목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 지원자를 내일 면접 명단에 꼭 포함시키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어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흐릿해진 사진 속에는 젊은 그와 환하게 웃고 있는 서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강민혁의 기억은 2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그는 30살의 젊은 경영자였죠. H그룹 본사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새로운 비서 서지훈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총명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처음부터 강민혁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사님? 서지훈의 첫 인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 속에서 둘의 관계는 서서히 변해갔어요. 서지훈은 뛰어난 업무 능력과 따뜻한 마음씨로 강민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섬세함과 지혜는 당시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에 살던 강민혁에게 위안이 되었죠. 지훈 씨,
오늘 저녁 시간 있나요? 그렇게 시작된 둘의 데이트는 은밀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기업 후계자라는 위치 때문에 공개적인 만남은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서로를 보며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민혁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서지윤의 물음에 강민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당신을 정식으로 소개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강원석 회장은 아들의 연애 소식을 접하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비서와 기업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이렇게 경솔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분노는 서지윤의 해고로 이어졌죠. 강민혁은 서지윤을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이미 회사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서지윤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의식이 없었고 의사는 기억 상실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지윤 씨를 찾아온 가족이 있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강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는 서지윤의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지윤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병원 측은 그녀가 퇴원했다고만 알려줬을 뿐이었어요. 강민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강민혁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지윤을 향해 있었지만 기업 후계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해가 지난 후 이혼했고 이로 인해 그는 후계 구도에서 잠시 밀려났었죠. 세월이 흘러 그는 다시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지윤을 향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이라곤 희미해진 사진 한 장뿐이었죠. 다음 날 강민혁은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면접이 있는 날이었죠. 평소라면 인사팀에 맡겼을 테지만 오늘은 그가 직접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서아린이라는 지원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면접 순서입니다. 인사팀장이 건넨 서류를 바라보며 강민혁은 서아린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는 눈길이 서아린이라는 이름에서 멈췄어요. 오후 3시 마지막 면접자였습니다. 이 지원자의 사진은 없나요?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네, 서아린 지원자는 사진 첨부에 문제가 있었는데 성적이 우수해 면접 대상자로 포함시켰습니다. 강민혁은 서류를 넘기며 정보를 확인했지만 큰 단서를 얻지 못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면접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나갔지만 강민혁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시계는 3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여성이 면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자세로 걸어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아린입니다. 오늘 이렇게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민혁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질문을 이어가는 동안 그는 계속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어요. 서아린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H그룹은 제가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 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신사업 분야에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던 중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내려주실 수 있나요?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서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어요. 그 순간 강민혁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점, 눈매, 미소. 서지훈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강민혁은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며 말이 막혔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대놓고 묻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보니 어머님이 예전에 우리 그룹에서 일하셨더군요. 강민혁은 가까스로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서아린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예전에 H그룹에서 비서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지훈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태어나기 전 일이라 자세히 모릅니다. 강민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나이도 맞고 이름도 맞았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강민혁은 최대한 담담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와 헤어지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그가 모르는 사이 서지우는 그의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아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서아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요. 면접 잘 보셨습니다. 결과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무사히 끝났지만 강민혁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아린이 나간 후 그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지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무슨 이유로 그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걸까? 그날 밤 강민혁은 개인 비서를 불러 서지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지훈은 현재 서울 교회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종합병원, 이곳에 서지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끊임없이 손을 떨었어요. 25해 만에 재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강민혁은 비서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운전기사와 경호원 없이 혼자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병원 로비에서 그는 서지훈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610호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뛰었어요. 복도를 걸어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들어가야 할지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자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마른 어깨와 흰 머리카락하지만 그녀의 실루엣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서지훈이었습니다. 지훈 씨, 강민혁이 조용히 불렀어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서지훈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누구신가요? 저예요, 민혁이요. 서지훈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말 강민혁 씨인가요? 그 순간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25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골짜기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서지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강민혁은 그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서아린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인가요? 서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하린이는 당신의 딸이에요. 강민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서지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짝 손을 피했어요. 왜 알려주지 않았나요? 내게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서지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저는 제 길을 갔을 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셨죠. 제가 얼마나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그건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강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서지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공한 사람이겠지만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강민혁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서아린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회사로 돌아온 그는 인사팀에 서아린의 합격 통보를 지시했습니다. 적어도 그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이었죠. 회장님, 오늘 오후에 아버님께서 방문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대로 강원석 전 회장은 오후 2시 정각에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요즘 신입사원 면접을 직접 본다면서 회장이 그런 일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강원석의 말에는 항상 따가운 비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경영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재를 발굴했나? 강원석이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서지윤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강원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 여자 이야기를 꺼내지? 25해 전 아버지께서는 그녀를 회사에서 내쫓으셨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강원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서아린이라고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제 딸입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강원석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면접을 본 이유가 그것이었나? 지금 와서 인정한다고? 넌 이미 내 운명을 선택했어. 그건 아버지가 강요한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서아린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어요. 강원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여자의 딸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가문의 명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증거도 없잖아. 유전자 검사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딸임을 확신합니다. 강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원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그 여자의 딸이 H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어. 가문의 명예는 중요하지만 가족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택한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강민혁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중요하지만 가족은 아닌가요? 제가 딸을 버릴 순 없습니다. 강원석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감정적인 결정은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강원석이 떠난 후 강민혁은 서아린을 불러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단지 그녀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만 했죠.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아린의 눈에 잠시 의심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예전에 그녀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았고요. 서아린은 한동안 강민혁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셨나요? 강민혁이 대답하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 전 회장님께서 서아린 씨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혁은 아버지와의 대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강민혁 씨 맞으신가요? 서지훈 환자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강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서지훈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강민혁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연락해 즉시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그는 서아린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막 지났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서아린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죠. 아린 씨,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아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왜 여기에?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강민혁은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 대신 서지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서아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폐로 암이 많이 전이되었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강민혁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어머니와 어떤 관계신가요? 어떻게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걸 아셨죠? 서아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하린 씨,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중환자실 앞 공간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아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과 혼란, 그리고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서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입니다. 25해 전 나와 당신 어머니는 서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의 반대로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당신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아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쳤어요. 거짓말.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건 아마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강민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아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24해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셨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강민혁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아린의 질문은 정당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죠. 그때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아린 씨의 가족분이신가요? 네, 저는 서아린의 아버지입니다. 강민혁이 일어나 대답했어요. 서아린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현재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분들이 환자와 잠시 면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아리는 잠시 동안 강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모르겠어요. 강민혁은 간절한 눈빛으로 서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늦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서아린은 대답 대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강민혁은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서지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상 양쪽에 서서 서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서아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그날 밤 이후 서지훈의 상태는 기적처럼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고 산소 마스크 없이 짧은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강민혁은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서아린은 그를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어느 오후 서지훈이 강민혁과 서아린을 함께 병실로 불렀어요.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린아, 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구나. 서아린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더 미룰 수 없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숨겨왔어. 그건 내 잘못이었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강민혁과의 사랑, 그의 아버지의 반대, 그리고 사고 이후 모든 기억을 잃었던 시간들에 대해. 그녀가 기억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강민혁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너를 홀로 키우기로 결심했어. 내 아버지에게 너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그의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거든. 서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강민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 씨,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서지훈은 약하게 웃었어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그녀는 서아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린, 내 아버지는 이제라도 널 지키려 하고 있어.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서아린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24해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감정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강원석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강원석이 조용히 물었어요. 강민혁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비서에게 들었네. 매일 병원에 온다고. 강원석은 병실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서아린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인가? 서아린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원석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이 들어 고집만 세진 노인이라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바랐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 같군. 강원석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후회의 기색이 묻어났어요. 서지우는 약한 목소리로 강원석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강원석은 침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서지훈 씨,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소.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겠지만. 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강원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현명했소.
내 아들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그는 서아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내게 할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주겠나? 서아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서지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강민혁도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도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서아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그 순간 병실안은 감동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지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가족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하리나. 이제 내 소원은 다 이루어졌어. 서지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강민혁은 서아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약속할게. 서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가족들의 화해를 지켜본 그날 밤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딸 서아린과 강민혁 그리고 강원석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이 말이죠. 장례식은 H그룹의 전 회장과 현 회장이 참석하는 큰 규모로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강민혁은 당당하게 서아린을 자신의 딸로 소개했습니다. 강원석 역시 그의 옆에서 손녀를 지지했어요. 가족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세 사람은 이제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강민혁은 장례식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아린은 내 딸이자 H그룹의 미래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서아린은 H그룹에 출근했습니다. 강민혁은 그녀에게 신사업 개발팀 자리를 제안했지만 서아린은 일반 신입사원으로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버지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제 실력으로요. 서아린의 당찬 모습에 강민혁은 감동했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언제든 내가 준비되었다고 느끼면 그룹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 강민혁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서아린은 업무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꼼꼼함과 아버지의 통찰력을 모두 물려받은 듯 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곧 인정받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회장님의 딸이라는 시선이 있었지만 곧 그녀만의 능력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강원석도 손녀와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 그는 서아린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어. 어느 일요일 아침 강원석이 말했습니다. 당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구나. 서아린은 할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용서하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강민혁은 회사 일과 딸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늦은 저녁 퇴근 후에도 종종 서아린의 아파트를 찾았어요.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강원석도 함께했죠. 1년이 지난 서지윤의 첫 기일에 세 사람은 함께 그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은 그녀의 묘 앞에 꽃을 놓았어요. 어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아린이 속삭였습니다. 강민혁은 묘비를 쓸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 씨,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강원석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소.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지키겠소. 묘소를 떠나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아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손을 각각 잡았어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그 식당에 가볼까요? 서아린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강민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동참하지. 강원석도 따뜻한 미소를 보였어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늦게 깨달았지만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죠. 서지훈이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하늘에서 서지훈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도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그토록 바랐던 가족의 모습이 이제야 완성되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며 서지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잃어버린 시간과 뒤늦게 찾아온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강민혁과 서지훈, 그리고 서아린이 2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하나 되는 여정이었죠. 비록 서지훈은 마지막 순간에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이들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를 줍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잊고 있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오늘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인생의 주인공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